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강남 오피스텔 주차장에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젊은 여자는 급히 내리며 소리쳤다. 아저씨, 주차 좀 대신해주세요. 운전 못하면 차를 밀어서라도 하라니까요. 그녀는 차를 배수구 바로 위에 비스듬히 세운 채 알아서 해나요라며 떠났다. 잠시 후 빗물이 차 밑에 고이기 시작했다. 낙엽이 배수구를 막았고 주차장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경비는 비를 맞으며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맨손으로 낙엽을 긁어냈다. 젖은 경비복, 차가운 물, 떨리는 손끝, 천장에 CCTV 불빛이 깜빡였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 경비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뜻밖의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신축 오피스텔 로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아침마다 정성스레 닦아내는 경비원의 손때가 묻어 반짝였죠. 이 건물의 주인은 박재성, 올해 62입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건설 현장을 뛰며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옷깃에 스며들던 시절, 재성은 벽돌 하나하나에 땀을 적시며 꿈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는 강남 일대에만 5채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으로도 평생 써도 남을 만한 자산을 일궜죠. 하지만 재성은 여전히 매일 아침 직접 건물을 돌며 관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 하나, 화장실의 휴지 한 장까지 놓치지 않았죠. 손등에 새겨진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남의 손에 맡기면 허술해지는 법이지. 재성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신념이었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택배 상자들이 한쪽에 정돈되어 있었고 경비원은 택배 보관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의 유리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따라 울렸죠.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택배 구역을 훑어보더니 곧바로 경비원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우 지저분해. 이렇게 쌓아두면 누가 찾아요? 한지은 33이었습니다. 젊고 세련된 외모에 화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손에 든 명품 가방은 그녀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듯했죠. 말투에는 돈 냄새보다 자존심 냄새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곧이요? 아니, 여기 관리 이 정도예요? 여기 관리 수준 별로네. 지은은 짜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며 자신의 택배를 찾는 동안에도 불만이 얼굴에 가득했죠. 그녀는 택배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해주세요. 이런 건 기본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엔 어색한 침묵만 남았죠. 재성은 로비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깊었고 인매는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죠. 재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사람답군.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건물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문 틈새를 확인하고 비상구 표지판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점검했죠. 그의 하루는 늘 이랬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하고 묵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서자 아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올해 34,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단단한 체격에 성실한 성격을 가진 청년이었죠. 의사로서의 삶은 바쁘고 고됐지만 민수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낮에 로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민수야, 이 여자가 내가 말한 사람인가? 네. 지은 씨예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에요. 저랑 정말 잘 맞아요. 재성은 커피잔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잔을 누르는 힘이 조금 강해졌죠.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보기랑 다를 수도 있지. 아버지, 선입견은 버리세요.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대신 하나만 기억해라. 사람은 밑에서 봐야 제대로 보여.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성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성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재성은 아들 민수와의 대화 이후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건 낮에 로비에서 봤던 지은의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롭게 경비원을 질책하던 목소리, 불만으로 가득했던 표정, 그리고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환한 미소. 두 얼굴은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재성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녘의 고요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점점이 박힌 밤하늘처럼 흩어져 있었죠. 재성은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니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재성은 건설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죠. 민수의 나이 6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재성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내를 일찍 여윈 재성은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하고 주말엔 아들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재성은 혼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성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밑에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고 했지. 재성은 사진첩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은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재성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관리소장 김 소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성을 보더니 김 소장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소장, 부탁이 하나 있네. 재성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김 소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재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경비 근무를 하시겠다고요? 그래. 며칠만.
하지만 회장님, 굳이 왜? 걱정 말게. 내가 젊을 때 현장에서 몸쓰는 일은 다 해봤어. 경비 일쯤이야. 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소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재성은 관리실 구석에 걸린 경비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남색 점퍼에는 건물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재성은 점퍼를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평범한 경비원처럼 보였습니다. 건물주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일하는 사람의 모습만 남았죠. 이제 나는 경비박 씨야. 재성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재성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다른 직원들이 알아보면 어쩌시려고요? 알아보게 두지 않으면 되지. 자네만 알고 있으면 돼. 재성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진짜 경비원인 이경비가 의자에 앉아 무전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경비는 5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성을 보더니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쉿. 조용히. 재성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이경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재성을 바라봤습니다. 재성은 이경비 옆에 앉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가 여기서 같이 근무할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예, 그게 무슨.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보려고. 재성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경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소리하지 말고 박 형님이라고 불러. 알았지? 예, 박 형님. 이경비는 어색하게 호칭을 바꿨습니다. 재성은 경비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의자 2개, 무전기와 모니터가 전부였습니다. 모니터에는 건물 곳곳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로비,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성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모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특히 지은이라는 여자의 진짜 얼굴을 말이죠. 오전 10시쯤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성은 경비실 문을 열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택배 정리를 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재성을 그저 경비원으로만 봤습니다. 아무도 그가 건물주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점심때쯤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숙인 채 택배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지은은 재성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심조차 없다는 듯이 말이죠. 재성은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경비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재성은 이제 경비복이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로비를 청소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저 새로운 경비원쯤으로 여겼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재성은 그 사실이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경비원은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성은 하나씩 호수별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며 허리를 펴는데 건물 입구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따라왔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주민인 모양이었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택배를 정리했습니다. 아저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외출복 차림의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재성은 허리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택배 정리 좀 하세요. 미관이 엉망이에요. 이게 로비예요. 창고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재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택배는 이미 호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그저 어질러진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아침부터 여기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택배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지은은 재성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더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대답은 해야죠. 여기 경비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주민이 말하면 대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곧이요? 여기 관리 수준이 이런가 보네요. 역시 강남이라고 다 같은 강남이 아니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우편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지은은 걸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건물 제대로 골라야 하는데. 재성은 지은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풀었습니다. 화를 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였습니다. 지은은 우편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우편함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광고지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지은은 그것들을 꺼내더니 바닥에 그냥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지은은 굳이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성이 치울 거라고 생각한 듯 했죠. 아, 맞다. 아저씨. 지은이 다시 재성을 불렀습니다. 재성은 바닥에 떨어진 광고지를 주우려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택배 올 거예요. 제가 집에 없으면 경비실에 보관해 주세요. 비싸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도 좀 신경 써주세요. 먼지 쌓이면 싫거든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성은 바닥에 떨어진 광고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재성은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런 사람과 아들이 결혼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재성은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관리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성은 펜을 들어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고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부를 때의 목소리에서 인품이 드러난다. 재성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지은의 차가 보였습니다. 외제차였습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재성은 그 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은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모양이었죠. 지은은 로비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날씬한 몸매, 화장기 없이도 빛나는 피부, 세련된 운동복. 지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데 산다니. 강남 한복판, 신축 오피스텔. 이제 진짜 성공했네. 지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여유롭게 사는 것.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것. 이제 그 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사였고 집안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게 완벽해질 거라고 지은은 믿었습니다. 지은은 유리벽에서 시선을 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재성을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찮은 사람쯤으로 여기는 눈빛이었죠. 재성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건물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유리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재성은 가만히 서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없어. 재성은 다시 관리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재성은 경비로 일하며 지은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매일 아침 지은은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작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택배가 조금만 어지러워 보여도, 로비 바닥에 먼지가 조금만 보여도, 엘리베이터가 조금만 늦게 와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재성은 그럴 때마다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지은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선명해질수록 재성의 걱정은 깊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오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빗줄기가 로비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재성은 경비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더 세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외제차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를 뚫고 들어왔죠. 차는 빠른 속도로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성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고 지은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지은은 우산도 없이 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비가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보다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죠. 지은은 주차장 입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경비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저씨. 지은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숨이 차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재성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 지금 엄청 급해요. 주차 좀 대신해 주세요. 지은은 차 키를 재성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해줄 거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강남 신축 오피스텔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건물에 살면 이 정도 서비스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지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건물에 비싼 월세를 내고 있으니 경비는 당연히 자신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죠. 재성은 키를 받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뭐요? 경비가 면허가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 건물 관리비가 얼마인데 경비가 이 정도도 못해? 지은의 얼굴에 실망과 불만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아저씨, 내가 내는 월세로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입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입주민이 부탁하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성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주민분의 차량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규정? 지금 규정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약속 시간 늦었다고요. 이 건물 월세가 얼만데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지은은 자신이 내는 돈을 강조했습니다. 돈을 내는 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산다는 것은 곧 자신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라는 증명이었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지은은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성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짜증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밀어서라도 옆에 대나요? 운전 못하면 밀 수는 있잖아요. 입주민 부탁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차량이 무겁습니다. 아,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주민이 부탁하는데 이것저것 핑계만 대고 다른 프리미엄 건물들은 이런 것도 다 알아서 해주던데. 이래서 건물 잘 골라야 한다니까. 지은은 자신이 사는 건물과 다른 건물들을 비교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곳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서비스는 그에 못 미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에게 경비원은 고객을 모시는 서비스 제공자였고 자신은 당연히 대우받아야 할 고객이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빗속을 뛰어가는 지은의 뒷모습이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재성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의 차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주차 라인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차는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었고 옆 차와의 간격도 좁았습니다. 제대로 주차한 게 아니라 그냥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차에서 내리며 경비실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놔요. 길을 막던지 뭐난 몰라요. 그리고는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무릉덩이를 밟으며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 유리문이 열렸고 지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지은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기려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재성의 어깨에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경비복이 점점 젖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재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차 앞에 섰습니다. 차는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구역 배수구 바로 위를 막고 있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비가 올 때면 낙엽과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아 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평소라면 재성이 배수구 주변을 미리 청소해 두는데 차가 배수구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무릎을 굽히고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낙엽들이 배수구 입구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조금씩 고이고 있었죠. 이대로 두면 주차장 전체에 물이 찰 수도 있었습니다. 재성은 차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몸을 낮춰 끼워 넣으며 배수구에 쌓인 낙엽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재성은 차 밑에 거의 기어 들어가다시피 하며 배수구를 청소했습니다. 무릎은 물에 젖어 차가웠고 손은 진흙과 낙엽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건 본인의 건물이었습니다. 재성이 땀 흘려 지은 건물이었죠. 배수구 하나까지 신경 써서 설계했고 매년 점검하며 관리해 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여자는 배수구를 막고 차를 세워둔 채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불편하게 주차해 놓고는 그로 인한 문제를 경비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재성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게 민수가 결혼하려는 여자구나. 재성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쥔 낙엽이 으스러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가 경비를 대하는 태도, 건물을 대하는 태도, 자신이 돈을 내니까 모든 게 당연하다는 그 눈빛. 재성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성은 배수구를 계속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성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차 옆에서 비를 맞으며 배수구를 청소하는 이 모든 모습이 CCTV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줄 증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성의 경비복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신발 속까지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재성은 배수구가 제대로 물을 빨아들이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차장 천장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CCTV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라는 표시였죠. 재성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재성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성은 경비 근무를 마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건물주로서의 일상으로 복귀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재성은 그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로비에서 택배를 정리하며 들었던 날카로운 목소리들, 빗속에서 배수구를 청소하던 그 시간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재성은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이 경비를 대하던 장면들, 우편함 앞에서 광고지를 바닥에 버리던 순간, 주차장에서 명령하듯 말하던 모습,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성은 그 영상들을 하나의 파일로 모았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성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저녁 먹고 집에 들러라.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민수는 퇴근 후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술과 진료로 바쁜 하루였을 것입니다. 재성은 아들을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라. 커피 줄까?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재성은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열어 화면을 켰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거라. 재성은 노트북을 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오피스텔 주차장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은이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급한 듯 차 키를 내밀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지은의 표정과 손짓만으로도 짜증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은이 돌아가고 경비복을 입은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차 밑으로 몸을 낮추고 배수구를 청소하는 모습, 1시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뒷모습,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성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비 장면이었습니다. 지은이 택배 앞에서 경비에게 뭐라 하는 모습, 우편함에서 광고지를 꺼내 바닥에 버리는 모습, 영상마다 지은의 얼굴에는 불만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따뜻한 사람이다. 재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며칠 전까지 내가 저 경비였어. 예.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성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은 씨를 소개한 날, 낮에 로비에서 봤어. 경비한테 짜증내는 모습을.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지.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말하는 그런 사람인지. 그럼 저 영상 속 경비가 나다. 내 아버지.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 속 비를 맞으며 배수구를 청소하던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지은이 함부로 대했던 경비가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 씨가 저럴 리가 없어요. 민수는 부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성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그럴 리 없는 사람 세상에 없다. 상황이 오면 본색이 나오는 법이지. 하지만 지은 씨는 저한테는 정말 잘해줬어요. 배려심도 깊고 따뜻하고. 너한테만 그랬겠지. 넌 의사니까. 결혼하면 좋은 남편감이니까. 재성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오해? 며칠을 지켜봤어. 매일 같은 모습이더라.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해. 경비, 청소부, 배달원. 다 똑같이 대하더라. 재성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난 다만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결혼은 한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나쁜 모습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재성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은과의 추억들이 스쳐갔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화면 속 지은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경비를 대하던 차가운 눈빛, 짜증 가득한 목소리.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결정하길 바랐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재성은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재성은 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없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영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로비에 서 있던 아버지, 비를 맞으며 배수구를 청소하던 뒷모습, 그리고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장면들도 떠올랐습니다. 지은이 자신에게 웃어주던 얼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 힘든 수술 끝나고 기다려주던 모습들. 그것들도 다 거짓일까?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날이 있을 수 있어. 그날 지은이가 유난히 급했던 거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영상 속 지은이 진짜일 리 없다고, 자신이 아는 지은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봐야겠어. 직접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시간 돼? 커피 마시러 갈까?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했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미안해. 병원이 좀 바빴어.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화장기 없이도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영상 속 그 사람일까? 민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민수가 주문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주문을 받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놓으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커피잔이 기울었고 뜨거운 커피가 지은의 가방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직원은 깜짝 놀라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의 가방은 명품이었습니다. 비싼 게 한눈에 보였죠.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닦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순간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보여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경비에게 짜증내던 지은의 모습. 지금도 그럴까? 지은은 잠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직원은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냅킨을 집어들어 스스로 가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원래 가죽은 이런 것도 맛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은 계속 미소를 지으며 직원을 안심시켰습니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옆으로 치우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깜짝 놀랐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민수는 지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지은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커피가 쏟아졌는데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직원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오해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아, 왜요?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뭐가요? 그냥 당연한 거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 상견례 하자. 정말요? 응. 우리 부모님들 만나시게 하자. 빨리.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지은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장소는 민수가 아버지께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지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합시다. 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니? 네. 지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신 건 오해예요. 오늘 카페에서도 직원이 실수했는데 화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줬어요. 그래. 재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경비한테 그랬던 것도 그날 유난히 급해서 그랬던 거예요. 평소엔 안 그래요. 재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았다. 상견례 장소는 내가 알아볼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야. 네. 내가 직접 봐야겠구나. 끝까지. 재성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성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핸드폰을 들어 관리소장 김 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소장, 그 오피스텔 CCTV 영상 전부 정리해 두세요. 지은 씨가 경비들 대하던 장면, 날짜별로 다 정리해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혹시 상견례 날 가져오세요.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성은 전화를 끊고 수첩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성은 그중 한 곳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강남 한식당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하자. 내 건물에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게. 재성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는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상견례 날짜 잡혔어. 이번 주 토요일 강남 한식당에서. 어디요? 혹시 그 유명한 곳이요? 응. 아버지께서 알아봐 주셨어. 와, 거기 예약 진짜 어렵다던데. 역시 민수 아버님이시네요. 지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상견례만 잘 마치면 두 사람의 미래는 환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 한식당 건물이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상견례는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아침부터 정장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카페에서 본 지은의 착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오늘 지은의 진짜 모습을 보시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민수는 믿었습니다. 강남 한식당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건물을 처음 보고 감탄했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입구부터 정원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지은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지은은 오늘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머리부터 구두까지 완벽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죠. 그러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약하신 거지? 역시 우리 시아버님, 인맥이 대단하신가 봐요. 지은은 민수의 팔을 꼭 껴안으며 기대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은은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 바닥의 대리석 무늬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아름다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전통 한옥의 석가래가 예술작품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조경이 잘 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진짜 좋네요. 지은의 어머니가 감탄하며 들어왔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도 주변을 둘러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죠? 재벌들도 예약 못한다는. 지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약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잠시 후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지은은 재성을 보자마자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요. 편히 앉으세요. 재성이 지은의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민수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민수는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복을 입은 매니저가 고급스러운 와인 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는 재성에게 다가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해드린 와인 도착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VIP룸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회장님? 지은의 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도 재성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혹시? 지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식당 건물이 제 겁니다. 어머, 지은의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지은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건물 주인? 강남 한복판의 이 고급한 식당을? 지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건물주? 의사 아들의 건물주 아버지? 이게 대박이잖아. 지은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성은 그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지은이 재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몇 분 전보다 더 높고 더 밝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민수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주라는 사실에 놀란 거겠지 하고요. 저희 딸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지은의 어머니도 재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재성은 담담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성에게 쏠렸습니다. 재성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살고 계신 강남 신축 오피스텔도 제 건물입니다. 지은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피스텔까지? 잠시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신이 매달 내는 월세가 200만 원, 그 건물이 20가구쯤 되니까 그 돈이 다 시아버지께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큰 의미였습니다. 강남의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집안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놀라움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은 민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반응이 조금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 재성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도 더 깊어졌습니다. 몇 분 전에 지은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재성은 지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그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지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도 태도도. 하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 존경하는 거겠지 하고요.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VIP룸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지은은 복도 구석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친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야, 너 이거 믿을 수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 시아버님 강남의 건물주야. 이 식당도 내가 사는 오피스텔도 다 시아버님 건물이래. 헐, 진짜? 대박. 완전 땡 잡았어, 진짜. 의사 남편의 건물주 시아버지라니. 나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지은은 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부럽다. 넌 진짜 인복이 있어. 그니까. 처음엔 그냥 의사라서 괜찮다 싶었는데 지방까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완전 로또 맞은 거야, 로또. 지은은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은은 몰랐습니다. 복도 모퉁이 너머에 재성이 서 있다는 것을. 화장실을 가려다가 지은의 목소리를 들은 재성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땡 잡았다는 말, 놀고 먹는다는 말, 로또라는 말. 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VIP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재성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애정 어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소유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해요. 기다리셨죠?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재성은 지은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지은은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재성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네, 아버님. 아까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나서 당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재성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더 공손해지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그게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아,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복도에서 당신이 전화하던 내용 다 들었습니다. 재성의 말에 지은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들었다고?
땡 잡았다는 말을, 놀고 먹는다는 말을, 로또라는 말을. 아버님, 그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은은 재성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가 그 오피스텔 경비로 일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재성은 계속했습니다. 비 오던 그날 당신이 명령하던 그 경비 밀어서라도 옆에 차를 대놓으라고 말했던 그 경비. 바로 접니다. 지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비에서 짜증냈던 순간들, 택배 앞에서 불평했던 날들, 비 오는 날 주차장에서 명령했던 그 순간. 죄송합니다. 정말. 지은의 목소리는 흐느끼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카페에서 친절하게 직원을 대하던 모습, 그것도 자신 앞에서만 보여준 연기였습니다.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달라진 태도, 그리고 전화로 땡 잡았다고 말하던 모습, 그게 지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재성도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VIP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건 지은의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민수와 지은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로비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대리석 바닥을 비쳤습니다. 재성은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관리 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지난 기록들을 훑어봤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부를 때의 목소리에서 인품이 드러난다. 며칠 전 자신이 적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성은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일지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짐을 싣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로비 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재성은 창가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재성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바뀌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을 기다려주진 않지. 재성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리 일지를 들고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빈 로비에는 무전기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 경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순찰 나가시죠? 그래요. 사람 사는 데는 결국 발로 다녀야 알지. 재성은 경비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건물을 도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재성은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확인하고 비상구 표지판을 점검하고 화분의 물을 살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재성은 멈춰 섰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는 누군가를 감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록하고 조용히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선택의 순간들을, 후회할지도 모를 말과 행동들을. 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넌? 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재성은 집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로 말이죠. 재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후회 없는 미소였습니다.